이번 시간에는 259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 나트륨이 형성될 때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원자번호 11번은 나트륨일 거고요. 원자번호 17번은 염소겠죠, 염소. 자, 각각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얘는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고요.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기억에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결합이 형성된 모습을 보니까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죠. 나트륨은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웠고요. 염화이온은 세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운 걸 우리가 그림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 결합을 형성할 때 나트륨 원자에서 염소 원자로 전자가 이동한다. 자, 얘는 하나를 잃고요. 얘는 하나를 얻으니까 전자가 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에 나트륨 결정은 한 쌍의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NaCl 결정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딱 한 쌍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앞에서 수업에서 봤다시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인지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NaCl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60번. 그림 가는 고체 상태, 나는 용융, 다는 수용액 상태에서 각각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전기 전도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는 굳이 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용융 상태가 액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에 가에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소리인데, 가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의 입자 사이 인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가는 고체 상태고요. 나는 어떤 상태죠? 나는 액체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액체 상태에서는 당연히 고체하고 액체의 인력을 비교하면 고체는 단단하게 묶여 있을 거고 액체는 약간 느슨하게 묶여 있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 인력은 당연히 가가 더 클 거고요. 디귿에 다에서 각 이온은 물 분자에 둘러싸여 존재한다. 자, 이거는 쌤이 언급해 준 적은 없는데, 자, 우리 NaCl이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각각 독립된 입자로 존재를 하느냐? 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를 할 수는 없고요. 물에는 물 분자가 있을 거고, 이 물 분자 사이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녹아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물 분자가 각각 이온의 전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둘러싸고 있죠. 어떻게 둘러싸고 있느냐? Na 플러스한테는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가 머리를 이런 식으로 향해서 양전하가 작아지도록, 그래서 작아져서 안정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염소 이온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가 이런 식으로 머리를 향해서 음전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온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온이 물에 녹아 있다라는 소리는 그 이온을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61번.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그 까닭이 뭘까요? 자, 고체 상태에서는 뭐가 움직일 수 없죠? 그렇죠. 이온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62번. 그림은 NaCl이 형성될 때 이온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낮아진 여기에서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이때 거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결합 거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기억에 R0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 나트륨과 염소
이온 사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자, R0인 시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더 짧아지면 뭐의 힘이 더 세질까요? 그죠? 반발력이 더 세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이번에 NAF의 에너지의 크기는 NaCl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곧 결합 이온 결합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NAF하고 NaCl의 이온 결합력을 비교를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둘 다 전하량의 곱은 같지만 뭐가 다르죠? 그렇죠. 결합 거리가 다르죠. 결합 거리가 뭐가 더 짧아야 되죠? 음이온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염소하고 플로린은 2주기하고 3주기고요. 2주기인 플로린이 크기가 더 작겠죠. 그래서 결합 거리가 더 작아지니까 결합력은 더 세진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NAF의 E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자, 디귿에 MgO의 R0의 값은 NaCl보다 작다라고 됐는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MgO하고 NaCl을 비교를 해볼 건데, 자, 두 개가 동시에 달라요. 두 개가 동시에 다를 때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걸 비교한다라고 했었죠. 자, 보면 산소, 플로린, 황, 염소가 있고요. 여기에 나트륨, 마그네슘이 있죠. 그죠? 마그네슘하고 산소는 전하량의 곱이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NaCl은 1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력식 R제곱분의 KQ1, Q2라고 했을 때 전하량의 곱이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이 더 크다라는 소리고요. 자, 결합 거리를 한번 볼게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을 비교하면 반지름의 크기가 마그네슘이 더 작고요. 그죠? 자, 산소하고 염소를 비교하면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니까 당연히 뭐가 더 작겠죠? 2주기인 얘가 더 작겠죠? 그럼 얘가 반지름이 더 작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결합력은 전하량의 곱은 더 크고 반지름의 크기는 더 작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결합력은 뭐가 더 세야 되죠? 그렇죠. 산화 마그네슘의 결합력이 더 세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에서 물어본 건 R0 값만 물어봤으니까, 자, R0 값 둘 다 작으니까 당연히 R0 값은 더 작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263번. 그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중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이온 결합은 항상 어디에서 형성된다고요? 그렇죠.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낮아져 있는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 까닭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제일 많이 안정해졌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혹은 인력하고 반지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력의 크기와 반발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진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64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상온에서 결정 상태로 존재하며 비휘발성 물질이고요.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용융,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자, 다음 중 위와 같은 성질을 갖는 물질. CO2는 무슨 결합 물질이죠?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BCl3도 공유 결합. KCl은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PF3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CU는 구리니까 금속 결합 물질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65번. 여러 가지 이온의 반지름을 조사한 자료이다. 위 자료를 근거로 네 가지 물질의 녹는 점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전하량의 곱이 반지름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하량의 곱이 큰 MgO하고 CaO가 나머지 거에 비해서 녹는 점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MgO하고 CaO를 비교해 볼 건데 음이온은 같으니까 양이온만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마그네슘은 65, 칼슘은 99니까 결합거리가 MgO가 결합거리가 더 짧겠죠. 그럼 결합거리가 짧으니까 결합력은 더 커질 거고요. 그러면 녹는 점의 크기는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MgO가 제일 높을 거고요. 그 다음이 CaO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aCl하고 KCl을 비교할 건데, 자, 영향을 미치는 건 결합 거리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나트륨하고 칼륨을 비교해보면 나트륨이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결합 거리가 더 짧아서
결합력이 더 셀 거고요. 그 다음이 KCl 순서가 될 겁니다. 자, 266번 한번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합물의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하고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NaCl하고 NaA인데 녹는 점이 얘가 더 낮죠. 그죠? 낮다는 소리는 결합력이 더 작다는 소리고, 자, 전하량이 곱은 같은데 결합력이 더 작으려면 A의 반지름의 크기가 CL에 비해서 더 크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럼 CL보다 반지름의 크기가 더 큰 건 BR이 있을 수도 있고 I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BCL을 한번 볼게요. 자, NaCl하고 BCL을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BCL이 녹는 점이 더 낮아요. 낮다라는 소리는 Na하고 B, Na하고 B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죠? B의 반지름이 더 크다. 반지름이 크다는 소리는 주기가 더 크다라는 소리고요. 나트륨보다 주기가 큰 건 칼륨이 있겠죠. 그죠? 자, 기억에 결합 길이는 NaCl이 Na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맞는 지문이 될 거고요. BA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B는 알칼리 금속이고요. A는 당연히 뭐겠죠? 할로젠 원소겠죠. 그러면 금속하고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할 거고요. 이온 결합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디귿에 NaCl, NaA, BCl은 모두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자, 이온 결합 물질, 세 가지 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죠?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우리는 녹는 점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녹는 점이 몇백 도씨예요. 그럼 상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살고 있는 25도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25도씨에서는 얘들은 당연히 어떤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67번. 몇 가지 이온 결합 화합물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스트론튬과 칼슘은 같은 족이며 스트론튬은 5주기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이온 간 거리가 멀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진다. 자, 우리 앞에 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온 간 거리가 멀수록 이온 결합력은 작아져야 됩니다. 그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맞는 내용이고요. 어디 그세? SRO의 녹는 점은 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준이 되는 게 뭐죠? 그죠? CaO겠죠. 그러면 CaO하고 SRO를 비교를 할 건데 전하량의 곱은 같겠죠. 그죠? 전하량의 곱은 같은데 뭐가 다르겠지? 그죠? 반지름의 크기. CA하고 SR의 반지름의 크기가 다를 건데, 자, CA는 4주기고 스트론튬 SR은 5주기죠. 그럼 반지름의 크기는 당연히 SR이 CA보다 클 거고요. 그럼 결합거리가 길어지니까 결합력은 작아질 거고 녹는 점은 오히려 더 낮아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268번. 그림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부터 물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전자 배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물은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물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니은에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존재한다. 자, 단일 결합이라는 소리는 전자쌍을 몇 쌍 공유한다? 한 쌍 공유한다라는 소리인데,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각각 한 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 세 쌍을 공유하면 삼중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디귿에 물 분자를 형성할 때 전자는 산소에서 수소로 이동한다.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결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그죠?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죠. 공유 결합은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부분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조금만 당겨온다는 소리예요. 이온 결합처럼 완전히 당겨온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